여러분들 정말 미래 좋아질 회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유명한 전문가 애널리스트분들이나 회계사들도 이건 몰라요. 신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딱 한 군데서 알려줘요.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마시용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오늘은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1년 들어서 너무 좀 헷갈린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저희는 비록 이제 부동산 쪽 관심층들이 많으시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주식 쪽에 관심도 많아지셨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많이 하셔서 주식 쪽 콘텐츠 좀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모셨었고요. 회계를 또 하시는 분들도 몇 번 모셨었죠. 근데 2021년도 들어서는 더 헷갈린 게 갑자기 막 코인이 막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을 해야 되나, 코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은 이제 또 내려놔야 되나,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자산을 증가시키는 활동일 텐데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쪽에 돈이 몰리더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분야의 좀 전문가를 모시고 정말 솔직하고 객관적이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평생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든지 투자를 할 텐데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분을 솔직히 일단 책이나 전화를 통해서는 몇 번 선택을 했지만 만나 뵙는 건 처음이었었고요. 제가 이제 샘앤파커스의 이제 임지훈 팀장님과 굉장히 친하고 좋으신 분이셔갖고 항상 이제 그분은 이제 본인 출판사의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책이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에 예전에 이제 회계사분 중에서 제일 유명하셨던 분이 사경인 회계사이셔가지고 한번 저희 2번 정도 나오셨었는데 이제 그걸 딱 보시더니 사경인 회사님도 이제 백아북스라는 책에서 출판하셨었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무명이셨었거든요. 네네. 이쪽 세계에서는 물론 그 세계에서는 유명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임지훈 팀장님이 이 책을 딱 소개해 주시면서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전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근데 책을 딱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심으로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대해 주셨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모셔서 이런 얘기 나눠보면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방송이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예, 영광은 제가 너무 고맙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인데 저희가 회계를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 일단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일단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아까 그 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저를 아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이런 자산 가치 예측하는데 증권사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나 많은 분들 계시는데 회계사에서는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경인 회계사님 정도가 유명하신데 사경인 회계사님은 증권가에서 강의를 되게 오래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증권가를 제외한 나머지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기업 시가총액 상위 한 300위까지는 다 가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꽤나 유명한데 이쪽에서는 그래서 3일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한 9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가장 유명한 삼성전자 회계감사를 맡았었고 뭐 밸류에이션이나 가치평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아까 질문하신 걸로 과연 일반인들이 회계 재무제표를 알아야 되느냐 요거를 정말 저는 쉽게 좀 설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저를 모르니까 제가 열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처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한테 회계로 모든 자산 가치를 예측할 수 있다. 너무 쉬운 걸로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구성섭 회계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왜냐면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엔 아직까지도 좀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언급을 하겠습니다. 구성섭 대표님이십니다. 네. 잘 모르시겠지만 저의 이름은 회계를 지금 설파하고 있고요. 자산가치 예측하는데 회계가 꼭 도움이 된다. 제 이름은 구성섭 회계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종종 뵙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상황판을 준비하셨어요. 아, 네. 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예. 거 준비해 오신 분은. 회계를 네. 워낙 딱딱해들 생각하시니까 회계 너무 좋거든요. 네. 어디에 여러분들 돈 버시는데 재테크에.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장님도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네. 공감이 되시면 리액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보시면 네. 일단 회계는 별거 아니고 회사의 가계부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사의 가계부고 흥한 회사 보고 그대로만 하면 우리도 흥해지는 거예요. 돈 버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망한 회사의 가계부 보고 그렇게만 안 하면 우리는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회사 가계부는 어떻게 쓰냐면 딱 하나 딱딱한 게 있는데 네. 복식북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씁니다. 복식북이 그러니까 예. 두 개란 얘기겠죠. 예, 양쪽으로. 우리 예. 탁구도 복식, 단식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이거 듣고 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자산 예측하는데 큰 도움 되니까. 예, 뭐 가계부 쓸 때도 비슷할 예, 것 같아요. 가계부.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화면 보이시면 네. 오디오로 들으시면 천천히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자산이 있으면 그 네.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누구 돈으로 했냐? 부채, 남의 돈이냐? 아니면은 자기 돈이냐?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거 갖다 뭘 설명할 수 있냐면 경제 위기가 오는데 왜 자산 가치들이 올라? 이건 말이 안 돼 거품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전문가 중에서도. 그런데 이거는 정말 회계 1만 알아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잘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자, 코로나나 아니면 네. 이런 2008년 글로벌 금위가 네. 오면 위기가 오죠. 경제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한다? 각 나라에서 돈을 풉니다. 돈을 푼다는 건 사실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선가 그렇죠. 돈을 갖고 올 테니까 빌려올 그렇죠. 테니까. 예. 그럼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오른쪽에다가 부채를 올렸어요. 네네. 그럼 회사 가계부는 양쪽으로 쓰기 때문에 딱딱한 표현으로 복식북이 오른쪽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자영업자 하나투 아시아나 살리려고 부채를 들리면 자연스럽게 양쪽을 맞춰야 돼서 그 딱딱한 복식북이 때문에 왼쪽에 자산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증가한 거네요. 그렇죠. 야, 이게 자산이 증가하면 괜히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부채가 증가해서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느낌 다르시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만 음. 자산 가격으로만 보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만 보면 느낌이 안 좋지만 네. 이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어. 회사 가계부 양쪽으로 적는데 나라 가계부도 똑같아요. 각 국가도 네. 오른쪽에 위기가 오니까 부채를 늘릴 거예요. 우리 리더분들 정치인들이 그죠? 네. 그러면 부채를 늘리면 복식북이기 때문에 오른쪽만 안 늘어나고 왼쪽 자산도 늘어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간단하네요, 진짜. 아주 간단합니다. 야, 이거 저는 재밌다. 이게 모든 게 회계에서 오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인 건 둘째치고라도 네. 위기가 오면 네. 시차를 두고 자산 가격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아주 간단한 회사의 가계부, 네. 국가의 가계부 적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그럼 자산 가격의 위기는 네. 언제 오느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텐데 오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네. 부채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찜찜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오른쪽에 부채를 없애요. 그런데 오른쪽만 없어질 수가 없어요. 회사 네. 가계부, 국가 가계부는 네. 오른쪽이 사라지면 높이를 맞추는 복식북이니까 왼쪽 자산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야. 자산이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자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심플하게 회사의 가계부로 회계사가 얘기하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왜? 네. 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네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실물 경제가 이 모양인데 자산 가격이 왜 오르지? 도덕성은 둘째치고 도덕성 각자 이제 진짜 이게 바람직하냐는 둘째 문제고 자산 가격으로만 하면 위기가 오면 자산 가치는 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복식북이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미래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나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위가 오면서 부채를 늘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복식북이라 자산 늘어났잖아요. 자, 오디오 듣는 분들 천천히. 네. 이미 부채가 많아진 상태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2020년도에. 네네. 그러니 하나투어 아시아나조차 위기를 맞이하니까 또 살아야 되겠으니까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부채를 늘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원리대로 간단한 원리대로 복식북이라 자산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2008년도에 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 오면서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하니까 지금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네. 자 문제는 원래는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과다하잖아요. 네네. 천하의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2경을 훌쩍 넘었어요. 2경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네네. 그랬기 때문에 미국조차 여기에서 부채를 줄여서 결국 자산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테슬라, 애플, 아마존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천하의 미국도 못 버텨요. 그래서 여기서 예측입니다. 사견입니다, 이거는. 만약 그럴 리도 없는데 미국 대통령이 저보고 부채 해결해 보라. 그럼 저는 심플할 것 같아요. 네. 해결책은 꼭 부채를 줄여야 될까요? 저라면 밑에 자본을 늘릴 것 같아요. 자본을 늘려서 네.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자본을 밑에다 늘립니다. 부채 늘어난 만큼. 네네. 그럼 회사 가격은 단순합니다. 복식복이라 자본만 못 늘려요. 예. 자산 가치가 다시 자산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약간의 조정이 오지만 네. 제2의 자산의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한 건 부채를 해결하려고. 네. 부채를. 여러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추가 질문이 나와요. 대다수 분들은 그냥 이거 듣고 오 이런 것도 있어? 하는데 그럼 자본을 늘린다는 건 뭡니까? 중간에 질문해도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그죠 소장님 네. 정도면 눈빛이 그 네. 자본 궁금해갖고 지금 막. 요거는 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다가 네. 또 여운도 좀 남길까 하고 다음 2편에서 할까 했는데요. 네네. 그래도 짤막하게 드릴게요. 예. 아주 빠르게 이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부채를 늘리는 그렇죠. 것들은 어차피 이해되죠. 아까 이해가 됐는데 자본을 늘린다는 얘기는 이게 좀 저희 좀 생소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자본을 늘릴 수 있을까? 그걸 네. 좀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상당히 그런 질문 네. 하시는 분은 되게 예리한 분인데 제가 네. 대기업들 강의 다녀봐도 네. 아주 심플하게 어려운 용어 하나만 쓸게요. 가끔 어려운 용어 네. 쉽게 설명드립니다. 네. 그래서 회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산 예측하는데 네. 자본 중에 네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상상을 초월한 용어인데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평가상 이익이에요. 평가상 이익. 예. 평가상 이익. 진짜 처분해가지고 실현된 이익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진짜 이익에 반영하는데 평가상 이익은요 정말 너그럽게 보면 이익이다 해서 기타 포괄적으로 손익입니다 하고 쌓아둔 게 누계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실제 회계 장부에서도 평가상 이익을 인정한다. 그러니 평가상 이익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쓰면. 그러면 뭐다? 결국 이 이익을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좀 다른 거예요. 부채로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채를 줄여서. 근데 네. 평가상 미국부터 해서 우리나라 모두가 평가상 이익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산 가격을 크게 내리거나 폭락시키지 않고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연준에서 평균 물가 상승률을 인정하겠다. 일시적으로 튀더라도. 그러니까 이 평가상 이익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네. 자산가격이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거죠. 조정은 살짝 올지언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평가상 이익이 올라서 주가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한 주를 원래 액면가는 5,000원인데 100만 원에 실제 비싸게 팔아버리면 실제 자본금도 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원이. 그러면서 자본을 늘리면서 결국 자산 가치가 또 한 번 뛸 수 있는. 오늘은 오디오나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요 정도 느낌 정도만 받으시면 오늘은 동기부여로 아 진짜 회사 가계부 공부하면 이런 예측도 한번 해볼 수 있네. 그러네요. 그래서 동기부여 정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다 이해되면 그분이 오늘 와서 회계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 이렇게도 접근하는구나. 왜? 원리상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회계 장부는 이 간단한 복식북이다. 이제 여러분들 좀 재미를 회사 가계부로 자산 가격 예측하는데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가게 생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데요. 역시 소장님은 예. 역시 많은 독자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저는 이제 큰 예. 차원으로만 나라 예. 기업인데 예. 이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그렇죠. 가계 자산 부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데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투자하는 데는 당연히 1순위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부가적인 목적으로 가게 이런 재무 관리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참고로 네. 제가 3일 회계법인 큰 회사 나와가지고
나름 열정 갖고 회계 알려드리려고 이런 거 만들었더니 집에서 배우자가 네. 우리 남편 망한 줄 알고 네. 예, 맨날 엑셀로 계산하다가 색종이 적고 있으니까요. 이런 열정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 공부 꼭 해주세요. 재밌으니까. 예, 너무 잘 만들어 오셨어요. 아우,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살아가는데 이런 회계 공부, 뭐 소위 말해서 재무제표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일단 저희가 공부 많이 해야지 더 많이 알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는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제가 이렇게 회계를 좀 이렇게 쉽게 네. 유용하다는 거에 설파하는데 조금 네.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이어서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왕이면 일단은 저희가 주식 투자에 좀 도움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에 저희가 도움 받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공부한다, 활용한다,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요. 미래에 오를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에 오를 종목은 결국은 지금보다 미래에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성장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정말 미래에 좋아질 회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유명한 전문가 애널리스트분들이나 회계사들도 이건 몰라요. 신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딱 한 군데서 알려줘요.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네. 뭐. 오늘 주제인 그 딱딱해 보이는 회계 재무제표에서 알려줘요. 아 그거 보면 진짜 알 수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선입견만 버리시면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우리는 먼 미래의 정답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지금의 내연기관 만드는 자동차보다는 네. 전기차, 자율주행차 만드는 회사가 잘 나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미래에 그걸 만들려면 지금 그 회사의 자산에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이나 인프라, 멋스러운 말로는 캐펙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비 투자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설비 투자, 그렇죠. 그거를 보여준 데가 어디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의 자산 내역이에요. 자산 내역.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회계 어려운 거 아니고 많은 지금 우리 부동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부동산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미래의 자율주행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네네. 자율주행차 만드는 공장을 안 갖고 있는 회사가 자율주행차겠다?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재무제표다. 최소한 자산을 형성해놔야지 네.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의외로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선입견만 버리시면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하나 좀 사례 말씀드려 볼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례 말씀 주시면 소장님 워낙 예리하시니까 지금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네. 표정이. 네. 자 하나 사례를 얘기 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다 아시죠? 삼바라고 유명한. 그 예전에 진짜 좋지 않은 걸로 시작하셔갖고 지금은 또 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예. 이게 아쉬움이에요. 예. 많은 일반인은 예. 네이버나 다음의 예. 뉴스를 통해서 삼바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분식회계 논란 처음에 예. 이런 거 하죠. 이거 판단은 이제 예. 그 판사분들이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 회계 장부 보고 있었으면은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저는 사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하시는 거지 그냥 하나의 의견이다 공부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큰 시가총액 1인데 5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제2의 삼성전자가 될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왜냐? 또 오늘 갑자기 이 얘기 듣고 사신 다음에 뭐 일주일에 떨어졌다고 그 회계사 때문에 이러면서 제 이름 유명해지네요. 구성사 회계사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러지 말고 예. 저는 중기적입니다. 회계사라. 네. 왜냐? 잘 들어보세요. 아까랑 연관됩니다. 많은 분들이 삼바를 신약 개발 안 하는 회사가 무슨 바이오 회사냐. 소장님도 약간 그런 식으로 들으셨죠?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조금 아니까. 역시 소장님. 왜냐하면 저기 이제 그 반도체도 그렇죠. 만들기만 하는 데가 있잖아요. 대만에 TMCNC라고. 예. 그래서 그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소장님. 예. 근데 아마 일반인들은 당연히 제약회사 바이오회사면 신약을 만들어야지, 개발을 해야지. 그렇죠. 연구 개발비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오늘 소장님은 철저히 역시 뭐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쪽에 1등을 한 분들은 다른 걸 다 섭렵하시죠. 오늘 특별히 주린이처럼 행동해 주세요. 잘하는 척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소장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변에서 다 신약 개발 안 하는 회사 어떻게 바이오 회사냐 이렇게 들으셨죠? 그렇죠.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이오 회사면 당연히 신약을 개발해야죠. 네. 역시 이렇게 주린이처럼 해줘야 제가 할 맛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배려해주는 MC십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 들으신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은요. 예를 들면 녹십자 같은 좋은 회사에서 20-3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천재적인 의학 박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게 차려서 투자 받아서.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회사인 게 뭐냐면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자기의 강점은 신약 개발이 아니라 그룹사의 돈이라는 거죠. 이 돈 갖다가 우리 바이오, 제약, 그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위탁 생산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그걸 CMO라고 합니다. 멋스러운 표현으로. 예. CMO. 네네. 제조업으로는 OEM이고 많이 네. 들어보셨어요. 네. 매뉴팩처링만 해준다. 그쵸. CMO, M이 매뉴팩처링인데 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생산 시설 규모가 1입니다. 국내? 해외? 아, 역시 이렇게 반응해 주신 게 저 네. 딱 궁합이 맞네요. 네. 국내 해외인데요. 깜짝 놀랄 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라고요? 소장님도 이거는 모른 척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저는 이건 뭐 진짜 당연히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이 삼바가 1등이라고요? 역시 감각 있으신 게 네. 세계적 회사는 스위스나 독일에 있는데 CMO 네. 회사가 네. 거기에 최대 생산 캐파가 뭐 26만 리터, 29만 리터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3공장까지 현재 동시 생산 능력이에요. 일순간에 지금 36만 리터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그래서 마무리 드릴게요. 여러 네네. 주제 하셔야 되니까 네네. 뭐냐면 보세요.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성공한 모델이에요. 삼성전자가 OEM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야 너 뭐 OEM으로 하청업체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었지만 지금은 서담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20-30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1위예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CMO로 안전하게 시작해서 결국은 디벨로먼트, 신약 개발과 그런 기술은 20-3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네네. 전 세계 1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내용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시 회사 가계부 사업보고서라는 곳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들 네이버 다음에 분식회계 논란만 보지 말고 경제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를 보셔라. 야,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네. 저도 이제 부동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까보면은 그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삼바도 그런 네. 것들 미래 가치로 딴 데 본다면 그렇죠.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거네요, 이제. 왜냐하면 두 네. 가지인데 아까 그럼 재무제표 가지고 주식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미래 좋아질 회사는 저는 뭐 당장 종목 찍어가지고 다음 주에 오르는 이런 것들은 신의 영역이고요. 뭐냐면 산업이 크게 좋아지면 좋아질 거고 그리고 개별 기업이 좋아지면 좋아질 건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라는 거는 노령화되면서 100세 시대에 우리 100세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프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산업 생태계가 이제 시작이고 네. 또 하나는 개별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이미 생산 인프라를 깔아놓은 개별 기업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두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더 가기도 하는데 주식에서 특징이 부동산하고 다른 점은 액면 분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80만 원 주가를 싸게 현혹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삼성전자도 원래 지금 아마 400만 원일 텐데 50분의 1 액면 분할하면서 8만 원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네. 더 상승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절대 오해 말아주세요. 오늘 사고 다음 주에 구획회사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중기적으로 우리 정상적인 재테크를 하는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거의 부동산에 가깝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종목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정확하게 것들다.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계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런 설비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분식회계 보고 있을 때 조용하게 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삼성이 어디 투자한다 했을 때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지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도에 아마 송도에다 맞습니다. 맞죠? 역시 예. 그 1, 2, 3 공장 다 송도에 있으신데 그렇죠. 예. 역시 부동산 입지 전문가는 모든 거에 전문가십니다. 네.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송도에 가 있습니다. 바이오로직과 삼바가 송도에 투자한다는 기사를 몇 년 전에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그때 주식 투자했으면 지금 많이 벌었을 텐데. 아, 그렇죠. 예, 저는 거기 송도 부동산만 봤어요. 네. 주식을 안 보고.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의 전문가 되시게 되는데 요거 살짝 예. 드리면 네. 여기는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저도요. 부동산 잘 알고 네. 소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일로 그래서 부동산이 훨씬 더 개인한테는 안전자산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그런데 주식을 꼭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부동산의 의사결정에도 더 정확해집니다. 네.